자, 이번 시간은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지형은 출제 가능성은 100%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이 한 페이지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도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만 추려서 내가 강의를 했다고. 그런데도 한 페이지에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 이게 처음이야. 니네들이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잘하고 있겠지만 특히 이 지형 단원 특히 신경을 바짝 써서 강의를 듣기를 바란다고. 자, 프린트물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대략 살펴보자. 자, 세계 대지형 해가지고 안정육계,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화산 지진 활동, 화산과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거야. 자, 그리고 소지형, 규모가 작은 지형들 볼 건데, 자, 이쪽은 해안 지형들이 쭉 나와 있고, 여기는 카르스트 지형, 아래쪽은 화산 지형,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야. 자,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대지형하고 화산 지진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 자, 그럼 먼저 대지형부터 보면은, 대지형은 크게 이제 3개로 나눠 놓고 있다고. 안정육괴,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뭘 가지고 나누냐면 어떤 지질 시대의 조산 운동, 즉 습곡작용, 습곡작용도 조산 활동의 일부야. 어떤 지질 시대에 이 조산 운동을 받았느냐 가지고 나눈 거라고. 자, 조산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판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휘어진다든지 또는 멀어지면서 끊어지는, 이게 조산 운동이라고. 부딪히면서 휘어져서 올라오는 이 작용을 습곡작용이라고 그러고, 끊어지면서 멀어지는 것을 단층작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조산운동을 받은 초창기 때는, 자, 조산운동을 받으면 판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충격이 가해지겠지. 그러면 뭘 동반하느냐? 지진활동을 동반하는 거고, 지진활동을 동반하면 화산활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그리고 두 개 판이 부딪히면서 습곡산지가 만들어지면은 높고 험준한 이 습곡산지가 초창기 때는, 습곡작용을 받은 초창기 때는 높아져 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깎이겠지. 침식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서 차츰 낮아지고 완만해지는 거야. 자, 그럼 안정육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오래된 지질시대인 시원생대 때 조산운동을 받은 거예요. 시원생대 때 그 당시에는 높고 험준한 산지가 형성이 돼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거의 6억 년 이상 동안 얘가 침식을 받은 거야. 그럼 지금은 아주 낮고 평탄해져 있겠지. 그걸 안정육괴라고 한다고. 자, 안정육괴는 시원생대 때 조산운동으로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땅덩어리다. 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깎였기 때문에,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낮고 완만하고 아주 평탄해져 있다. 그래서 이 안정육괴는 순상지, 탁상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육괴에 들어가 있는데, 순상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방패순자야. 그래서 단면도로 보면 이런 방패 모양을 하고 있는 이걸 순상지라 그래. 오랫동안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평탄한 형태지. 자, 그리고 이 순상지가 융기가 되면은 얘가 올라가겠지.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걸 탁상지라고 한다고. 어쨌든 순상지든 탁상지든 굴곡은 거의 없이 평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왜? 오랜 기간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자원이 이 안정육괴에 매장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대체적인 이 경향성을 본다 그러면은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땅덩어리에는 단단한 자원들, 뭔가 좀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자원들은 오래된 땅덩어리에 매장되어 있다고. 최근에 만들어진, 신생대 때 만들어진 이 땅덩어리에는 좀 무른 느낌이 나는 이런 자원들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이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 안정육개는 아주 단단한 철광석 이런 것들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야. 자, 그리고 이 안정육개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이 안정육개는 우리가 고기습곡산지하고 신기습곡산지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를 볼 거라고.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 둘 다에 해당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정육개다라고 보면 된다고. 안정육개가 제일 넓게 분포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 외우는 것보다는 이 두 개가 아닌 것이 안정육개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외우기 편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고기습곡산지. 자, 이거는 고생대 때 조사운동을 받은 지역이야. 그 고생대 때 조사운동을 받았으니까 고생대 때는 판하고 부딪히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거야. 화산활동도 동반했을 거야. 그리고 높고 험준한 산지가 만들어져 있었겠지.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2억 년 동안을 침식을 받은 거야. 그럼 상당히 산의 높이가 낮고 완만해졌겠지. 안정육개는 6억 년 동안 침식을 받은 거고 고기습곡산지는 2억 년 동안 침식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안정육개보다는 그래도 높고 험준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낮은 산지, 완만한 산지를 이루고 있다. 자, 고생대 때야 낮고 완만한 산지. 그리고 어떤 자원이 매장되어 있냐면은 고기습곡산지는 석탄이 매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를 볼 건데, 자, 대표적인 고기습곡산지를 살펴보면은 북미 대륙 쪽에 보면은 여기에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있지.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 네, 고기습곡산지야. 고기습곡산지에는 석탄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지, 그지? 이 에팔레치아 산맥에는 에팔레치아 탄전이라고 하는 석탄 산지가 있다고. 여기서 채굴된 이 석탄이 나중에 이 오데오 일대 공업지역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오데오 연안 공업지역이 세계 최대 중화학 공업지역인데, 오데오 연안 공업지역이 세계 최대 중화학 공업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에팔레치아 탄전이라고. 자, 그다음 남미 쪽으로 가보면은 남미 쪽에 이 아래쪽에 아르헨티나 있는 이쪽에 고기습곡산지가 있기는 있어. 그리고 위쪽에 콜롬비아 쪽에도 고기습곡산지가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편의상 남미 쪽에는 고기습곡산지가 그냥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는 있어. 근데 워낙 분포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자고. 없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 다음에 오셀리아 쪽으로 보면은 오셀리아 동쪽 해안가 쪽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이거 고기습곡산지야. 역시 석탄이 나고 있지. 여기 보면 모라 탄전 또는 뉴캐슬 탄전 같은 이런 석탄 산지가 있다고. 우리나라가 자원 부족 국가지. 우리나라 자원 수입하고 있잖아. 철광석도 수입하고 있고 석탄도 수입하고 있거든. 우리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그 국가, 석탄, 철광석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이 오셀리아라고. 자, 이 오셀리아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는 이 동쪽에서 뭘 가져오느냐? 석탄을 가져와. 자, 그리고 이 오셀리아는 동쪽 해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안정육개거든. 안정육개 쪽에는 뭐가 매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했냐면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지. 그래서 이 서쪽 편에서는 철광석을 채굴해서 이 철광석을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고 있다고. 자, 오셀리아 동쪽 편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는 산맥 고기습곡산지라고. 자,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남쪽에 최남단에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 곳이지. 여기 드라켄즈버그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는데 이것도 고기습곡산지. 역시 석탄 산지가 있다고. 자, 이 드라켄즈버그 산맥에 있는 석탄 산지는 내가 가끔 한 번씩 화가 날 때, 열받을 때 한 번씩 이 지역의 탄전 이름을 얘기한다고. 탄전 이름은 트란시발 탄전. 욕한 거 아니야. 탄전 이름이야. 탄전 이름. 트란시발 탄전이라는 탄전이 여기에 있다고 해요. 자, 그다음 유럽 쪽으로 올라가면은
왜? 여기 스칸디나비아 산맥 있지, 그지?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자, 요 스칸디나비아 산맥. 역시 고기 습곡 산지. 자, 그다음 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하고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산맥이지. 유럽하고 아시아를 나눌 때 여기는 우랄 산맥하고 밑에 있는 카스피해를 기준으로 아시아, 유럽 이렇게 나누거든. 자, 이 우랄 산맥. 요거 고기 습곡 산지다. 역시 석탄 산지가 있다고. 우랄 탄전이라고 하는 석탄 산지가 있고, 지금 이제 러시아 땅이지 이거. 러시아가 세계 3위의 석탄 수출국이라고. 나중에 에너지장 가서 또 볼 거라고. 자, 그래서 이런 데가 고기 습곡 산지에 해당되고 있는데, 군데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라고 이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외우면 되느냐면은 남미를 제외한 각 대륙마다 한 개씩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외우면 대충 또 오른다고 이게. 자, 북미 쪽에 미국에 있어서 에팔레치아, 남미는 없다라고 보자 그랬고, 오셀리아는 동쪽 편에 있었다고, 그레이트 디바이딩. 자, 그리고 아프리카는 남쪽에 최남단에 있었어, 드라켄즈버. 그다음 유럽 쪽은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아시아 쪽은 정확히 얘기하면 아시아하고 유럽의 경계가 되지, 우랄 산맥. 자, 산맥 이름 외우기가 힘들지, 그치? 뭐 드라켄즈버그, 스칸디나비아, 외우기 정말 힘들다. 자, 그런데 물론 산맥 이름을 알고 있으면 좋아. 그런데 산맥 이름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지리에서는 위치가 중요한 거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기억해두라고. 산맥 이름 어디에 있는지를 잘 기억해두자. 자, 그 다음에 신기습곡산지. 자, 이거는 신생대 때 조사운동을 받은 거야. 지금 현재야. 그러면 지금 현재 판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럼 지금 현재 지진과 화산 활동을 동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침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그러니 높고 험준한 형태의 그런 산지를 이루고 있다는 거야. 미안. 자, 그래서 형성 시기는 신생대 때고 침식을 얼마 못 받았기 때문에 높고 험준한 산지를 이루고 있다. 자, 그리고 어떤 자원이 매장되어 있냐면 석유, 천연가스. 석유와 천연가스는 신생대 제3기층 중에서도 배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곳, 여기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역시 에너지 자원 가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거야. 자, 그리고 굴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왠지 딱 보았을 때 좀 무르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지? 철광석은 좀 강한 느낌이 들잖아, 그지? 이렇게 무르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땅덩어리에 매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자, 그리고 어디에 분포하느냐면 환태평양 조산대,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이거는 니네들이 중학교 때부터 과학 시간에도 많이 들어왔을 거야. 자,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 거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조산대야. 태평양 주변을 쭉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와 주면 돼. 자, 그럼 여기 어떤 산맥들이 걸리고 어떤 지역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자, 남미 쪽에 안데스 산맥 지나가고 있지, 그지? 그럼 멕시코 따라 올라와서 로키 산맥 지나가고 있고, 베링 해협 넘어가지고 캄차카 반도, 그리고 일본을 지나가고 필리핀, 뉴기니섬, 그래서 뉴질랜드까지 연결되는 이게 환태평양 조산대. 이 일대가 지금 현재 조산 운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진과 화산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야. 특히 화산 활동의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래서 이 환태평양 조산대는 어떤 별명을 지니고 있느냐? 불의 골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어. 왜?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좀 규모가 큰 화산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거의 70~80%는 이 동네야. 환태평양 조산대 이쪽이라고. 그만큼 화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자, 그다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가기 때문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하는데, 자, 정확히 출발 지점은 조심할 게 알프스 산맥부터가 아니라 아프리카 최북단에 보면 아틀라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다고. 이 아틀라스 산맥에서 알프스 산맥, 그리고 이란의 카프카스 산맥, 터키 위쪽에,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의 말레이 반도를 따라 내려온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섬들을 쭉 지나가서 뉴기니 섬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이다. 역시 판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야. 자, 그래서 대지역에서 안정육계, 고기습곡한지 신기습곡한지 어떤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높고 험준한 정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근에 만들어진 게 높고 험준해 과거에 만들어진 안정육계로 갈수록 평탄하다고 평탄해. 자, 그것도 물론 정리를 해둬야 되지만은 어디에 분포하고 있냐를 잘 봐둬야 돼. 특히 고기습곡 산지가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다고. 고기습곡 산지 남미 대륙을 제외한 각 대륙에 한 개씩 분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외우라고 그래서 자, 그 고기습곡 산지 잘 정리를 해둬야 돼. 자, 그다음 이제 화산과 지진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이 지진 활동 또는 화산 활동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면은 판의 경계 부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자, 판이 이동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면 끊어지기도 하고 또는 끓기기도 한다고. 그러면 판의 가장자리가 판의 경계부가 충격이 가해지는 거지. 여기가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판의 내부 안쪽은 충격받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진 활동은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여러 개를 지금 6개를 쭉 나눠놓고 있는데 이 6개 유형 중에서 5개가 뭐에 해당되느냐? 지각판의 경계야. 대부분이 판의 경계가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판의 경계들을 살펴보면은 자, 먼저 신기조산대. 자, 신기조산대 바로 전에 2개 했다. 뭐 했니?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이렇게 했다고. 자,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이렇게 있는데 환태평양 조산대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곳이야. 그럼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서로 부딪히면은 2개 중에 어느 게 밀도가 높겠니? 이 문과생들한테도 밀도 얘기하니까 또 뭐 돌아버린다, 그지? 자,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어느 게 더 무거운 거야. 대륙판이 무겁니? 해양판이 무겁니? 해양판이 무겁지. 무거우니까 바다 밑에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럼 2개의 판이 부딪혔어. 대륙판하고 바다 밑에 있는 해양판하고 부딪혔어. 그럼 해양판이 무겁단 말이야, 이게. 그럼 해양판은 무겁기 때문에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 그럼 대륙판하고 만나는 곳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깊은 바다가 만들어지지. 이걸 해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대륙판은 충격에 의해서 구겨지겠지. 그러면서 산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산지가 습곡산지가 되는 것이. 그래서 대륙판하고 해양판하고 충돌하면서 깊은 바다인 해구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높은 산지인 습곡산지가 만들어진다. 이게 환태평양 조산대가 대부분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는 지진뿐만 아니라 화산 활동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별명으로 풀의 골이라는 이런 별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환태평양 조산대가 자, 이쪽이었지. 안데스 산맥, 멕시코, 로키 산맥, 그리고 베링 해협, 캄차카, 일본, 필리핀, 뉴기니,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니? 여기 안데스 산맥이 있지, 그지? 산맥 바로 앞에 여기에 페루 해구가 있어. 깊은 바다가 있어. 자, 그리고 일본 있잖아, 그지? 자, 일본에도 산들이 제법 높고 험준하다고. 그런데 일본 앞바다에 역시 일본 해구라는 해구가 형성이 되어 있지. 자, 그 다음에 필리핀. 자, 필리핀 바로 앞바다에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가 형성이 되어 있다. 자, 환태평양 조산대는 이렇게 대륙판하고 해양판하고 충돌했기 때문에 깊은 바다인 해구 그리고 육지 쪽에는 습곡산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를 보자고. 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여기는 대부분이 대륙판하고 충돌하는 거라고. 두 개의 대륙판이 충돌해. 그럼 밀도가 미안 또 밀도 얘기했네. 우리 문과생인데 그지? 무게가 둘 다 비슷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둘 다 위로 솟아오르면서 높은 습곡 산지를 만드는데 아주 높은 습곡 산지를 만든다고. 자, 판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충격 때문에 지진은 일어나겠지. 그런데 대륙판하고 충돌하는 이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은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왜 일어나지 않느냐?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각판을 뚫고 솟아 올라와야 돼 이게. 근데 대륙판하고 충돌하면은 너무 높은 산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산을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은 많이 일어나는데 화산 활동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진만 일어나고 있는 곳. 그러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중에서도 특히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여기가 되겠지. 어디겠니? 히말라야 산맥이겠지.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은 지각판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지진은 일어나지만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잘 정리를 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게 있는데 뭐 영화에서도 있었지, 그지?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자,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어디 있냐면은 미국 LA에 있는 곳이야. 즉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부 쪽이야. 여기 있다고 이쪽에 여기 있는데, 자, 여기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대부분은 대륙판하고 해안판하고 충돌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두 개의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고 있는 곳이라고. 즉 한 개 판은 앞으로 가고 한 개 판은 뒤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끓기고 있는 부분, 이렇게 끓기고 있는 이 단층을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여기 LA 쪽에 여기 있다고. 자, 그럼 이 끓기는 충격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지각판이 벌어져야지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오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텐데 벌어지지가 않고 그냥 끓기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샌안드레아스 단층도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LA 같은 경우에도 지진은 자주 일어나. 근데 화산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은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기 조산대에 해당되는 판의 경계들을 쭉 살펴봤고, 자, 그다음 기타 지역으로서 동아프리카 지구대. 자,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어디에 있냐면은 아프리카의 동쪽 편에 있는 지구대라고. 자, 아프리카 동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거대한 지구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부른다고. 자, 이 지구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두 개의 대륙판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경계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그게 이제 지구대라는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두 개의 대륙판이 있어서 대륙판이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결국 금이 가겠지. 단층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러면서 양옆으로 찢어지면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되냐? 푹 꺼져 버리겠지. 자, 이렇게 푹 꺼져 있는 이런 지형. 단층 작용 때문에 이렇게 푹 꺼져 있는 이런 지형을 지구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좁고 긴 골짜기가 쭉 이제 연결이 되어 있겠지. 이게 계속 가라앉으면서 쿵쿵거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화산 활동도 동반하고 있다. 탄자니아에 유명한 화산이 있지. 조용필이 불렀던 히트곡 중에도 있다고.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니네들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잘 모르는구나. 내가 노래를 불러주려고 했는데 니네들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노래 부르는 건 그냥 생략할게. 니네들이 안다라고 그러면 내가
아, 설마 내가 노래를 못 불러서 내가 안 부르겠니? 니네들 내가 불러봤자 니네들이 모르는 노래잖아. 그래서 내가 안 부르는 거야. 다음번에 그지? 니네들이 혹시 알고 있는 그런 노래가 나온다라고 하면 내가 꼭 불러줄게. 모르는 거니까.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랑 모르지, 그지? 조용필이라고. 조용필이라는 가수는 알고 있니? 가수는 알아? 조용필의 그 히트곡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그 히트곡이 있어. 그 킬리만자로 산 그게 화산이라고.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 탄자니아 쪽에 있는 화산이야. 자,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도 역시 화산과 지진을 동반하고 있고, 자,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처럼 이렇게 멀어지면 얘가 계속 이제 가라앉겠지. 가라앉다 보면 바닷물보다 더 밑으로 가라앉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어떤 바다가 되냐? 좁고 긴 바다가 만들어져. 자,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결국 갈라지면서 여기 바닷물이 들어오겠지. 나중에는, 그지? 물론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지난 이후가 되겠지만 그때까지 과연 인간이 멸종을 안 하고 살아남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뒤에는 여기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이거는 섬이 될 거야.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홍해 있잖아. 홍해 바다. 이게 단층 작용 때문에 만들어진 바다라고. 양쪽으로 벌어진 거야 이게. 그러면 이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라고. 알겠니? 자,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대륙판하고 서로 분리되고 있는 그 경계 지점이다. 자, 그다음 아이슬란드가 있는데 아이슬란드는 두 개 해양판이 분리되고 있는 그 경계가 아이슬란드라고. 자, 일단 아이슬란드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영국 옆에 있다고. 영국 옆에 나오네.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지? 여기 보면 지도가 끊겨버렸네. 그래서 여기서 본다 그러면 영국이 한 이 정도쯤 여기쯤 이제 분포를 하고 있을 거야. 위치하고 있을 거야. 자, 이 아이슬란드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경계다. 두 개의 해양판이 있었는데 서로 떨어지는 거야. 분리되는 거야. 분리되다 보니까 밑에 있던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이제 솟구쳐 오르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니까 지진 활동도 같이 동반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러면서 지각판이 쭉 갈라진 이 경계를 따라서 길다란 산줄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그래서 바닷물 밑에 긴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산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해령이라고 불러.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계속 분출하면서 너무 많은 너무 이제 마그마가 많이 분출하면서 해령의 높이가 이제 이만큼 높아진 거야. 바닷물 위로 올라와 버린 거거든. 그럼 이제 섬이 되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든 게 이제 아이슬란드가 된다. 자, 지금까지 총 이제 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5개를 했어. 이 5개가 전부 다 지각판의 경계 부분이었다고. 자, 환태평양 조산대. 대부분이 대륙판하고 해양판하고 충돌하는 곳이다. 화산, 지진 둘 다 일어나.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대부분 대륙판하고 충돌하는 곳이다. 대륙판하고 충돌하면서 높은 습곡 산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그마가 이 높은 산을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화산은 잘 안 일어난다. 특히 어디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만 동반한다라고 했지. 자, 그다음에 미끄러지면서 끓기는 데가 있었지. 샌 안드레아스 탄층, 미국 LA에 있는 곳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신기 조산대에 해당되는 곳 3군데 봤고, 나 신기 조산대가 아니면서 판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 2군데를 봤다고. 어디? 동아프리카 지구대 그리고 아이슬란드.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2개 대륙판이 서로 분리되는 그 경계였고, 아이슬란드는 2개 해양판이 분리되는 경계에 위치해 있다. 자, 6개 중에서 5개를 살펴봤어요. 자, 마지막 남아있는 거 한 개 보면은, 이거는 뭐가 남아있느냐면은, 열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열점. 열점은 판의 경계부가 아니고, 판의 내륙에, 판의 내부에 홀로, 단독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데를 열점이라고 합니다.
열점은 시험에서 많이 안 물어보니까 이런 데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그 대표적인 열점에 해당되는 것이 하와이하고 옐로스톤하고 여기가 대표적인 열점이라고. 자, 하와이는 태평양판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고. 태평양판이 이 해양판의 한가운데. 여기서 단독으로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옐로스톤은 미국 북미 대륙판이야. 대륙판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홀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그 대부분은 지각판의 경계가 화산 그리고 지진 활동이 왕성한 편이지만 판의 내부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간혹 하나 정도씩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대지형하고 안정육계 고기습고산지, 신기습국산지, 그리고 화산 활동, 그리고 지진 활동 왕성이 일어나는 곳 이렇게 살펴봤다고. 자,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소규모 지형들 마저 보도록 할게. 자, 수고했어.